녹화할 거니까 닥치세요. 아니 강매 어제 배바꾸는 그 실사나 무장포고문이라고 해서 이거 무장 하고 써서 무장포고문 아닌 거 알지? 무장에서 쓴 거라서 무장포고문이에요. 무장에서 썼다고. 추천이 아까 좀 추천이 어떻게 갔었어? 지랄하지 마라. 모르겠어. 아까 하라 그랬지. 지랄할 거면. 하랄 때 안 하고 왜 지워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장에서 포고한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거기 그 제재에 써져 있을 거예요. 선전문 체크하세요. 선언문 체크하시고 선언문이나 포고문이나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자신의 뜻을 널리 알린다라는 게 포고한다예요. 그러니까 선전 포고는 먼저 전쟁하겠다는 뜻을 널리 알림이 선전 포고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만 더 쓸게요. 창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의문.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의병 활동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이거 할 거니까 다들 의병 활동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창의문이고요. 의병 모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무장포고문에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 한자 되게 많잖아. 한자 어휘 가지고 좀 많이 물어보고요. 사자성어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물어봐요. 쉬운 문제로. 목적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야, 벼슬아치에 대한 비판이 목적이야? 의병을 모집하는 게 목적이야? 의병 모집이 목적이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추론적인 읽기잖아. 글쓴이의 목적을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목적이에요. 창의문이고요. 현실 비판적인 거는 뭐 당연하겠죠. 자, 벼슬아치들의 학정은 이제 가혹한 정치를 학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따른 사자성어들은 내가 본문하면서 좀 적어드릴 겁니다. 한 5개가량 적어드릴 거예요. 보국안민 박스 치세요. 이게 주제구예요. 주제구.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여기는데 이게 보국안민이라는 게 원래 동학교도 최재우가 창시한 단어거든. 최재우가 처음에 얘기해서 1차 무장 봉기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아예 한약까지 진격을 한 뒤에 이제 왕이 얘기하잖아. 아 미안해. 내가 잘 해줄게. 다시 해줄게. 미안해. 다 해산해라. 그래서 집강소 설치하고 갑오개혁 하면서 이제 다 흩어지잖아. 1차 봉기는 다 흩어지고 2차 봉기를 이제 고부농민 봉기에다가 이제 동학교도들이 섞이면서 이게 확 커진 거거든. 그래서 2차 봉기 때 보국안민, 1차 봉기 때 보국안민, 그리고 중간에 최시영이라는 이대 교주가 얘기한 보국안민 내용이 좀 달라요. 세계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학습 활동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따가 칠판에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봉기하는 뜻을 천명함, 유교윤리 바탕 밑줄 치시고요. 미리 알 수 있어요.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임금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비판의 대상은 전부 다 신하입니다. 임금을 절대 비판할 수 없어요. 현실 비판인데 정확히 따지면 학정을 일삼는 탐관오리들을 비판하는 거겠지. 밑에 중국의 고사의 인물 밑줄 치시고요. 인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뢰성, 주장의 신뢰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쓰는 겁니다. 정봉준이 원래 높은 관직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관자라고 나오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얘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 보국안민의 뜻으로 의병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정당성을 만들어줘요. 정당성까지 만들어준다. 그리고 주장을 강화함 정도 뭐 서리적 표현 상당히 많습니다. 고전은 뻔하죠. 거진 다 서리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올 때마다 눈에 걸리면 서리적 표현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1894년 31년에 농민봉기 이후에 무장현에서 고창의 무장현에서 재봉기 당시에 전봉준 비롯한 농민지도부가 발표한 글로서 어쩌고저쩌고 성격과 의의가 잘 드러나 있답니다. 목적, 추론, 숨겨진 주제 등을 생각하며 읽어보자. 혹시 삼강오륜이 뭔지 들어봤니? 윤사했거나 생윤했으면 들어봤을 텐데 삼강은
부의부강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오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군신유의, 그다음에 부자유친, 부부유별, 그다음에 뭐 하겠지? 부모유신, 친구끼리 의리, 그다음에 장유유죠, 노인과 젊은이 사이의 공경. 요 5가지 덕목이 오륜이에요. 인간이 지켜야 되는 5가지 덕목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일단 2개가 안 돼 있다. 군신유의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부자유친이 안 돼 있는데 부자유친이 안 된 이유가 뭐냐? 군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에 부자유친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이 현재 상황에서 결국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신함입니다. 임금도 잘못한 게 없고요. 또 이 얘기를 하고 갑시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를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윤리를 인륜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인륜을 지킨다. 그러면 그 인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군신유의, 부자유친 이거예요. 넘어가서 여기는 있네. 자, 그래서 군신과 부자를 가장 큰 인륜, 임금이 얻을고 신하가 충직하다. 이게 군신유의예요. 그 다음에 아비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해야 한다. 이게 부자유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끝없는 복록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지금 뭐가 많이 나오냐면 록자가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복록, 장록, 위, 또 뭐 하나 있어요. 여튼 그래서 근데 쓰일 때마다 단어 록의 뜻은 똑같은데 문맥상 약간 뉘앙스가 달라져. 문맥에 따른 의미 추론을 잘 하셔야 돼요. 복록은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록이 끊임이 없다라는 건 나라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국가의 존속이에요. 뭐가 지켜져야지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고? 인륜이 지켜져야 국가가 존속할 수 있어. 1번 문단, 첫 번째 문단. 그러면 인간 인륜을 지켜야 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륜은 2개만 얘기했어. 군신, 유의, 그 다음에 부자유친. 이 2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이게 지켜지면은 어떻게 된다? 국가가 계속 이어진다, 그렇지? 끊임없는 복록,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요. 지금 뭐가 하나 삐끗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지금 군신유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다라는 얘기가 뒤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넘어가서요.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효정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임금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임금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야. 이거 쓴 사람이 유교적인 윤리관에 입각했기 때문에 임금을 욕할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고종이 어질지 않고 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하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임금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잘못은 없어야지. 이게 유교적인 윤리관이에요. 유교적인 윤리관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안 했어? 지금 신하들이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거야.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해 다스린다면 예전 훌륭한 임금들의 교화와 치적의 날을 꼽아 기다려 바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예전에 훌륭한 임금들은 옛 성현 옛 성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군은 성군, 좋은 임금을 성군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하면 우리 지금 고종도
세종대왕처럼 될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하가 된 자들은 이들이 문제라는 얘기고 얘가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어차피 나라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아니하고 한각 장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충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러운 선비의 간언을 요사스러운 말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고 한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다가 먼저 끊어가지고 볼게요. 짧아서 여기 먼저 볼게요. 지금 현재 신하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군신의 의의를 다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걸 왜 다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한각 장로 지위 요거 때문에 이걸 위록이라고 하고요. 자, 개인적인 이익입니다. 장록은 여기서 이 지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지위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는 아까 공록이랑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문맥에 따라서 비슷한 단어여도 다르다고요. 이 얘기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했냐? 몰라? 했는데 이건 막 짚어주시면 돼요. 아 그래? 넘어갈게. 임금의 충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러운 선비의 간언 이거는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간언 좋은 거니 나쁜 거니? 크게 잘못된 거야. 간언은 좋은 거야. 자, 문맥으로 파악하라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 이거 여기 위에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 갈게. 봐봐. 간언은 누가 하는 거래? 어떤 선비? 충성스러운 선비가 하는 게 간언이네. 그러면 간언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거를 뭐로 말한다고? 나쁜 말, 요사스러운 말이라고 모함하는 거예요. 누가? 나쁜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좋은 충고를 나쁘다라고 임금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간언이 뭐냐면 충고야. 이게 간언이야. 이거 가지고 문제를 존나 어렵게 꼬아서 낼 거면은 여기다가 관동별국 엎어버릴 수도 있어. 야 여기 안 걸리지 영상에. 여기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어디까지 나와? 거기요. 여기? 네. 여기까지 나오는 거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충성스러운 충고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에 대한 고전 시가를 엎어놓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만 그냥 한 문장만 써줄게. 반동별국 중에 있는 얘긴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맥락이었어요. 노플시고 망고대학 외로울사 외롭구나 혈망동무 그 다음에 하늘을 충밀어 무슨 말을 사려고 이런 내용이 이게 반동별국 중에 있는 내용이거든. 높고 외로운 것 대체로 신화의 절개 이런 거를 높고 외롭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얘네들은 충신이에요. 하늘은 누구를 뜻할까? 임금을 뜻합니다. 하늘은 무슨 말 이게 간언이 되는 거야.
대체로 간언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너희 그거 어차피 한국사도 배웠잖아. 한국사에 조선시대 기관 중에 사헌부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야? 임금 까는 얘기. 계속 임금이 잘못된 정치를 하면 가가지고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하고 좋은 소리 해가지고 임금 기분 더럽게 만드는 게 걔네들이 하는 일이거든. 그러면 임금이 좋아하겠냐? 안 좋아하지. 조금 막 이제 파티 준비해가지고 딱 이제 술 오픈하려고 딱 준비 중인데 사원부가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아이고 임금님 이제 이거 지금 국민의 혈세가 지금 살살 녹고 있어요. 님들 등록금이 하늘에서 터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임금 술맛 개 떨어지잖아. 보통 버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배가는 내용 뭐 이러한 고전 시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너희가 결국에 찾아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임금이 누구가 되고 충신이 누가 되고 간신 나쁜 놈이 누가 되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충신과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전부 다 간신이 된다. 요사스러운 말 됐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 그러니까 도적대라고 모함한다예요. 헷갈리시면 여기다가 모함이라고 써주세요.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밑에다 쓸게요. 사자성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한자어 다 써줄게요. 동량제라고 합니다. 동량제. 나라의 대들보가 되는 인재를 동량제라고 해요.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 아치만이 득실거린다. 벼슬 아치 간신 얘기하는 거지. 나쁜 놈들 탐관오리라고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자 그리고 이 아치라는 전미사에서 이미 알 수가 있는데 야 아치 어디다 붙이면 양아치야. 나쁜 거에다 붙이지. 비하의 발언이에요. 벼슬아치 장사치 뭐 장인 바치 그런 데 나왔지. 아치 들어가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부정적인 인식이 보이고요. 탐관오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거 알아요. 내신이 그렇지 뭐. 인민의 마음은 나를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좀 북쪽에 있는 그런 느낌 받지 마시고요. 인민은 그냥 백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백성의 마음은 날로 비틀어져 들어가서는 생업을 즐길 수도 없고 백성들은 아니 하리사육을 추구하는 신하들이 있으면 결국 누구 거 뺏어갈 거야? 백성 거 뺏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생업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몸을 보존할 대책도 없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돼. 기본적인 생활이 안 돼요. 학정은 가혹한 정치를 학정이라고 합니다. 가혹한 정치를 학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정 관련되어 있는 사자성어를 써드릴게요. 학정. 우리 엔제에 정약용이 썼던 탐진초뇨가 있었는데 그거 아마 찬호쌤이랑 했을 거예요. 탐진초뇨. 그게 아전과 그 제일 하급 관리들이 백성들 돈 뜯어가는 내용이거든. 세곡선이 빨리 온다고 막 돈 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탐진초뇨인데 학정에 관련되어 있는 사자성어 몇 개 적어드리면요. 가렴주고 가정맹어호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서 버는 걸 가렴주구라고 하고요. 가정맹어호는 가혹한 정치는 사나운 호랑이와 같다라는 얘기가 가정맹어호야. 공자가 얘기한 거야. 보기에 나올 수도 있겠지. 또 백골징포 이런 게 있기도 하고 또 생각나는 거 없나? 매관매 이따가 그건 따로 쓸게요. 백골징포가 뭔지는 혹시 아니? 백골은 죽은 사람이지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걷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걸으면 안 되는데 걷는 거지. 그러니까 가렴주구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넘어가서 학정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은 줄을 이었다. 분신의 의리와 부자의 의리가 상하의 부분이 결국에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다? 인륜이 무너졌다. 또 두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 나라의 기초가 되는 인륜이 무너졌다. 그래서 인륜이 무너지면 나라가 곧 무너질 텐데 여기에서 인륜이 무너지는 순서는 누가 먼저 한 거야? 신하들이 먼저 한 거야. 이게 먼저 깨졌어. 어떤 식으로 깨졌어? 신하가 그렇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누가 고통받게 돼? 따라서 백성들이 기본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인류는 부자유친이 들어가 있었지? 또 백성들이 지켜야 할 부자유친도 무너졌어.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 얘는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야? 결론적으로 나라의 전망이 위태롭게 돼버렸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부자유친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이 새끼들 때문에. 이 새끼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관자가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여기 좀 지우고 사유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라고 지금 고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네. 그리고 관자가 누구냐면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에 나오는 관중과 포수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뭐 수호지교도 있고 둘이 친구인데 됐어요. 이거 나오겠어? 씨발 관자가 누군지 나오진 않겠지. 문제 풀다가 나오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유는 뭐냐면 예의 염치 이 네 가지가 사유예요. 의, 염. 이 예의 없고 염치 없는 놈아 할 때 그거 맞아요. 예의 염치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망한다. 그러니까 이거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인륜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의 존속이 위태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자의 말을 인륜 가 멸망 라고 하였다.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 예전 관자가 저 얘기했을 때보다 심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위로는 공경대부, 아래로는 방백수령. 공경대부는 고위관직자고요. 방백수령은 비교적인 하위관직자예요. 그러니까 고위관직부터 하위관직 하는 새끼들 전부 다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국가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 몸을 살찌우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에만 몰두. 그 다음에 벼슬아치를 뽑는 것을 뭘로 한다고? 돈은 장사로 만들었어요. 이거 매관매직이라고 아마 학교에서 써줬을 겁니다. 사고파는
사는 장터로 만들고 있다. 여기다가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매간매직을 하는 거죠. 또 뭐 그런 거 뻔하죠. 됐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허다한 재물이나 뇌물을 국고해드리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창고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는 걸 비판하고 있어요. 관리의 사익 추구. 사사로운 창고에다가 채운다. 사적 이익이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냐? 나라에는 빚이 쌓여 있는데도 갚으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교만간 사치와 음탕과 안일로. 그래서 여기 쭉 어디서부터 묶어버리시면 되냐? 위로는 공경되고 있지? 거기서부터 묶어가지고 어디까지 묶으시면 되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경대부부터 여기까지 그냥 싹 다 묶고 관리들의 행태를 나열하고 있어요. 해봐야겠어요. 관리들의 부정적인 행태를 열거하고 있어. 어제 상찬이가 행태 보고서 나한테 선생님 글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왜? 행태라는 게 있어요? 역시 상찬이는 형태밖에 모르는 거잖아. 행실과 태도예요. 행태를 열거하고 있다. 온 나라는 어육이 되고 천하장사 소세지가 돼버린 거지. 다 갈렸다는 거예요. 분쇄육이에요. 분쇄육. 비유적인 표현이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어육은 진짜 물고기 살 맞아. 보통 물고기 살이 좀 부들부들하잖아. 돼지고기보다. 그래서 막 뭉개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탄은 무슨 뜻이냐? 부정적인 뜻은 맞는데 도탄 직역해서 풀이하자면 진흙과 숯이라는 뜻이에요. 진흙과 숯. 그러니까 검정 색깔, 어두운 색깔들 얘기하는 거거든. 저기에 빠지면 사람이 헤어나기 힘들겠지. 진흙에 빠지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워졌다고. 진실로 수령들의 탐욕 때문이다. 그러니까 관리들의 탐욕과 학정 얘기하는 거예요. 학정. 어찌 백성이 공공치 않으랴? 무슨 법? 물어보는 거 아니지? 사립법이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여기다 밑줄 치고 아마 민본주의 써져 있나? 근본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여기다가 또 체크할게요. 사전상어 또 써드릴게요. 나라가 잔약해진다. 백척간두라고 합니다. 나라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백척간두.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게 백척간두예요. 매우 위태로운 상황. 한 척에 37.3cm거든. 백척이면은 그냥 졸라 긴 장대 위에 서 있음. 이 백척간두야.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 이게 백척간두고 나라가 잔약해지는 걸 여기다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여기 보구간민의 계책,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는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어 제살길에만 골몰하면서 계속 재물을 쌓아간다. 사리사욕을 추구한다. 녹위만을 도둑질하니 복록과 작위예요.
지금 먼녹 나오는 거 되게 많잖아. 이것도 개인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모치 쳐야 돼요. 부정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기 개인의 월급과 자신 개인의 지위를 얘기하는 게 여기 장록, 녹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복, 녹은 국가, 존속을 얘기하는 거였고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는가 서리법이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거 알아요? 나도 재미없어요. 엔제가 훨씬 재밌지? 엔젤나 계속 하려고 이제 빨리 끝내고. 세 번째, 관리들의 사익 추구와 탐욕으로 국가 기초인 백성이 힘들었어요. 관리들의 탐욕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쓸게요. 사익 추구로 확정 하게 되고 백성이 뭐라고 했는데 나라의 민본주의가 백성이 근간이 된다라는 게 민본주의지. 국가 기초가 되는 백성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돼. 이 정도. 그래서 결국에 따라서 나라 존속이 어려워졌어. 이 정도 됐겠죠? 니네 여러 번 안 읽을 수 있게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내용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보고 가면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자, 우리무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나 여기 우리무리라고 되어 있는 거. 얘들아 이거 2차 농민봉기이기 때문에 이거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된 게 아니야. 농민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동학교도와 농민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학 농민이에요. 우리무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나 자 여기다가 대조적인 표현 써져 있는 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관리들의 고향집과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공간 초야를 대조시켜놨어. 초야는 그 야생할 때 그 야자예요. 풀이 있는 야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민은 무슨 뜻이냐? 유민은 나라 잃은 백성인데 나라 망했어? 나라 아직 안 망했는데 나라 잃은 백성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망한 상태와 가깝다라는 얘기를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임금의 토지를 갈아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고 사니 이게 명분입니다. 봉기의 명분이에요. 유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땠냐면 모든 건 누구 거야? 사유재산 같은 건 없어. 원래 모든 건 다 임금님 거야. 우리는 임금님한테 잠시 빌려가지고 사는 것 뿐인데 관리들은 지금 임금님의 재물을 사실 개인적으로 탐하고 있는 거다. 너넨 잘못됐어. 우리들은 임금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갚을 거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유교적인 이념에 대한 얘기고요. 됐고 명분이에요. 임금의 은혜를 갚겠다. 어찌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좌시할 수 있겠는가? 좌시 같은 것도 단어 뜻 잘 보세요. 좌시는 무슨 뜻인데? 애써 무시하는 게 좌시예요.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좌시. 보기만 하고 참견하지 않는. 띄어쓰기 대충 할게. 띄어야 되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온 나라 가는 여기 또 서리법 있고 아우씨 여기 되네.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서 의병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보구간민을 생사의 맹세하고 삼노라. 자 여기서 추론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기겁을 했는데 교사님 교과서 보고 생사를 걸었다.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군사적인 행위를 하려는 건가 보다를 우리는 추론해야 된대요. 그렇답니다. 삶과 죽음을 걸고서 하겠다는 거잖아. 뭐 사자성어 하나만 더 써드리자면 임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뭐까지 걸겠다? 목숨까지 걸겠다지? 뭐 별초고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초고은 오늘의 광경이 비록 놀랄 일이겠으나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전봉준, 김계남 뭐 누구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요거를 했을 때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올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겠지. 예측했다. 놀랄 일인 건 예측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면서 함께 태평생활을 빌고 모두 임금의 교화를 누리면 천만다행이겠노라.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가 무장봉기를 할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전쟁할 때 그래 뭐 사건 터지면 자 국민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생업에 편히 종사하면서 저희 국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지금도 해요. 전쟁 나면. 태평생활을 빌고 임금의 교화를 누리면 다행이겠노라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별초보인 밑에다가 위국충절. 나라를 위험한 나라에 충절을 당한다는 위국충절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까지 그냥 얘기할게요. 임금에게 은혜를 입었으므로 의병 활동하겠다는 거네요. 네. 5원. 어디? 5야? 아 그래? 몰라. 대충 해. 그냥 순서대로 그 숫자 맞게 써. 대충 해. 입었으므로 뭐 하겠다? 나라를 위해 의병 활동하겠다. 의병 활동을 할 것. 알림. 그러니까 우리는 명분이 있고 인륜을 지키는 것이고 관자도 인륜을 지켜야 나라가 이어진다고 했으니 너희 신하들은 안 한 인간 간의 뭐 인륜을 우리는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누구든 틀리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다 끝이 난 건 아닌데 아마 이게 조금 평가 문제집이다 보니까 뒤에 뭐가 빠져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학습활동의 교과서에는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뭐 볼 거냐면 자 여기 관중이 말한 것에 발췌된 것 여기가 여기예요. 자 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밑에 따옴표 들어가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이걸로 보세요. 여기 이걸로 요거 책으로 책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할 게 아니라서 자 일단 뭐가 기본이 돼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먹고 있는 것이 풍족해야지 뭐가 된다? 법도를 실천할 수 있어. 그래서 표시 못하면 자 이게 줄여서 써줄게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인륜이 지켜지고 나라가 존속할 수 있어. 일단 먹고 살아야지 뭐가 될 거 아니야. 나라가 망해가면은 뭐 자식이 부모 갖다 버리고 부모도 애 태어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 잡아먹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일단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져야지 이후에 뭐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자의 말을 인용하는 의도는 뭐냐? 뭐 신뢰성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주장에 대한 근거가 관자의 말이 될 거예요. 주장 강조겠죠. 글쓴이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백성들에게 학점을 일삼았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될 거고요. 글쓴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일지 추론해보자. 자, 그래서 백성을 풍요롭게 할 것. 현재 관리 행태를 바로잡고 바로잡을 것. 백성이 편안하게 뭐 이런 것 정도가 되겠죠. 살신성인 뭐 들어가도 상관없고. 목숨 바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살신성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살신성인 뭔지 모르시면은 어디다 쓰시면 되냐? 그 위국충절 써놓은 데 있지? 거기에다가 살신성인 하나 써주시면 돼요. 본문에 아까 위국충절 쓴 데에다가 어디 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생사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여기에다가 살신성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쓴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하 디스가 목적이야? 신하 디스는 목적이 아니야. 의병 모집이 목적이다. 의병 모집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간민이 변화하는 세 개 정도 변화가 하는데, 처음에 최재우가 창시했을 때 당시에 도구간민이 무슨 뜻이었냐면, 이거 안 써져 있으니까 쓸게요. 최재우의 보고감리는 서양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이게 최재우 거고요. 최시영 거는 이게 시대 순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최시영은 나라를 이롭게 돕고 마찬가지 백성을 편안히. 그 다음에 전봉준이 한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거 무장포고문 나라를 바로잡고야 백성을 편안히. 약간 다른 거 느껴지냐? 약간 달라. 나라를 이롭게 돕는 것과 나라를 바로잡는 거는 약간 달라. 바로잡는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잡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봉준의 의병 활동은 어떤 목적도 있을 거야? 관리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으로 있을 거예요. 바로잡는다. 관리들의 엄벌이 들어가요.
엄벌, 엄중히 벌할 것. 이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무장보고문 끝이에요.